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여각과 여러분들의 보각관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재에 보시면은요, 예각과 둔각이 있습니다. 예각과 둔각이 있는데 요것도 참고 삼아 한번 봐주시면 되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 물리학을 공부했을 때 자주 달라지는 삼각함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예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예제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이제 조건을 적어주죠.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묻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적어줍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나중에. 그래서 굴절률, 요것을 1매질, 얘가 2매질이라 가정할게요. 굴절률이라는 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꺾이는 정도의, 매질이 달라서 꺾이는 정도의 비를 우리가 굴절률이라 부르지요. and 1, 2 하게 되면은요, 요것은 즉 다시 말해서 sin R분의 sin I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름해서 굴절 뒤에 각을 말하고, 요것은 굴절 전의 각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고, 일단 우리가 삼각함수, 즉 다시 말해서 여각과 보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자, 배운 대로 적용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i가 이렇게 되니까 i를 여기서 세타로 표시해 볼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90 마이너스 이 i의 크기가 세타 1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r의 값이 하는 겁니다. r의 값이 요것은 90 마이너스 세타 2로 쓸 수 있다. 이것을 굳이 굴절률로 표시해 봐달라. 지금 연습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삼각함수가 적용되는지를 실제 시험 문제 유형을 적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니까 상관없고, and 1, 2 하게 되면은요, 요것을 그대로 적을게 하는 겁니다. sin 90 마이너스 세타 2분의 얘가 sin 90 마이너스 세타 1과 같다를 배웠으니까 이제 간단히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sin 90 마이너스 세타 2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 2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sin 90 마이너스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과 같다고, 요렇게 표시해 달라가 지금 배우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렇게 한번은 보시고, 아하, 나중에 내가 삼각함수를 이렇게 배웠었는데 나중에 저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저걸 외우지 않게 되면은 풀 수가 없구나, 답을 찾아낼 수가 없구나가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표시가 되겠는데 이것은 13페이지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습관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형태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 교재 몇 페이지냐 하게 되면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거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벡터가 A가 존재한다라고 할게요. 본래는 여기다가 화살표나 혹은 이렇게 바를 칠하는데, 지금 제가 화살표를 표시했기 때문에 단순한 크기 A라고 적어도 괜찮다 하는 얘기고, 벡터라는 개념만 잡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벡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은요, 크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무렇게 평행 이동해도 상관없다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PPT로 만들었을 때 곡선으로 조금 변형해서 이동하는 것은 그 내용을 다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갔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요, 이것을 분해해봐라 하게 되면 금방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요것은 습관처럼 나와야 하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가 X라 그러고 얘가 Y라고 한다면 각도 세타라 할게요. X의 크기를 구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하는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A분의 X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넘겨버리면 X라는 것은 A 코사인 세타가 된다 하는 얘기고,
y를 표시해 보십시오 하는 순간 그냥 s를 쓰라. 제가 지겹게 왜 반복을 하는가 확실히 알아두라고요. 물리학을 지금 배우기 전에 이해를 하실 때 이렇게 잡아놔야 되고 수학적 여러분들 그 지식이 없었을 때에 대비해서 수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겁니다. 사인 세타 하게 되면은요, 뭐 장난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A분의 Y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Y라는 것은 얘가 A 사인 세타라고 적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으면은요, 얘가 A 사인 세타로 표시를 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라고 했을 때 표시한 방법이고요. 왜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어떠한 천정에 물체가 존재하고 물체에다가 힘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의의 각 세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가 F가 있고 여기가 mg가 있다. 지금 F와 mg가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하나씩 설명할 텐데 뭐 부수적으로 설명하면요, 이것은 중력인데 질량에다가 그래비테이션 G를 따서 붙인 겁니다. 중력에 의한 가속도다라고 표시한 것인데 일단 세타가 주어졌는데 이 힘과 이 힘에 대해서 B로 표시해봐라. 혹은 크기를 표시해봐라. 예를 들어서 이것을 내가 F라 할게요. 벡터 분해해봐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세타라고 한다면 mg의 크기는 혹은 F의 크기는 기타 등등 표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해서 B 하더라도 해볼게요. 뭐 부끄러운데 탄젠트 세타 하게 되면은 연습입니다. 그냥 mg분의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F 적어주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배우지 않았으나 나중에 줄을 배워간 다음에 장력을 하게 될 텐데 여기에 장력이 존재한다 하게 되면 각도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제로 지금 던져보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힘이 있으면 요 성분과 요 성분으로 분해가 가능한가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적용해 볼 텐데 예로 한번 구경을 해봤고요. 그러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mg고 n이고 f라고 했을 때 앞에서 예제를 했지만 너무 중요한 파트라서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거의 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형태가 직각 좌표계를 이용하니까. 그래서 자 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현재 세타고요. 지금 요거의 크기가 mg다. 요것을 여기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편하게 이동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요, 요것을 요렇게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사인 세타는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출발, 이거 뭐 지겹습니다. 아까 했는데 mg분의 f다. 그러면은 여기서 f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습니까? mg 사인 세타,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마찬가지로 요거의 크기는 요거의 크기와 같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봤다는 얘기죠. 요 삼각형에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이 지금 현재 n과 같다 해서 c를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코사인 세타는 얘가 mg분의 n으로 쓸 수 있겠대 하는 겁니다. 그러면 n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mg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이 돼버리면 충분하다는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보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도 나갈 때 이 연습들이 뒤에 복선 문제로 어떻게 변형돼 가는가를 계속 문제로 약설업 문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일반 물리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혹은 내가 대학 물리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막바로 안 된다 하면 본 과정을 거쳐주는 게 참 좋죠. 근데 막바로 일반 물리학을 봐서 이해가 된다면은 좋은 내용이겠지만 여기서 되지 않는 학생들은 본 과정을 거쳐 주십시오. 그리고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본 사이트는 무료 강의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 가서 막혀서 다시 찾을 바에야 이렇게 하나씩 다져서 여러분들이 막바로 신나게 즐겁게 진도 나가는 형태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벡터의 합성.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과생들이 아니면 조금 난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복습받는다는 의미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겠어요. 벡터 합성하게 되면은요, 얘가 A이고 얘가 B인데 각도가 세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는데 가겠습니다. 평행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선을 내려버리면 요거의 벡터에 합성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먼저 여기다 수선을 내려버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벡터 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벡터 분해하게 되면은 요거의 크기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이제 습관처럼 나와주는 게 좋겠죠.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거의 크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연습이 충분히 됐다는 전제하에 요것은 A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수직이므로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이 요것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C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니까 즉 높이 제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막바로 갑니다.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제곱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그러면은요, 요것은 즉 다시 말해서 요것을 K라 할게요. 그러면은 B 플러스 K에 제곱하면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이것은 제곱식 해가지고 B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B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한번 적고 들어가겠습니다. B 플러스 A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므로 이것을 풀어서 들어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B 제곱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B 제곱 요거 제곱입니다. 플러스 A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요거가 되겠죠. A, B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묶어낼 게 우리가 앞에서 외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즉, 제곱 관계식이 있었는데 제곱 관계식으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요거와 요것을 묶어내 버리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A 제곱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요것을 묶어냈습니다. 그랬을 때에 B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했을 때 어떠한 관계가 성립하는 거 하게 되면은요, 편하게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요것이 기억날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금방 배운 내용입니다. 1이에요. 그래서 요것을 정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표시된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외워가지고 적용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